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결의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2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왔잖아요. 오늘 요즘 좀 방송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일찍 나왔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텔레비전을 틀었거든요. 네. 근데 또 수다인데요. 네. 굉장히 그 레드벨벳이 나와가지고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하는 그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 전현무 씨가 사회를 보는데 난 처음 봤어 그거를. 근데 외국인들이 그 레드벨벳 그 미국 팀, 뭐 일본 팀, 독일 팀, 그다음에 캐나다 팀 뭐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진짜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았대요. 신기하네. 근데 레드벨벳보다 더 잘해.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춤만 이 사람들 노래 못해. 춤만 춰. 춤만 추다 보니까 더 잘해. 네. 노래를 안 하고 춤만 추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춤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힘이 좋아.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거기 캐나다 팀으로 나온 사람이 너무 화사하게 잘 웃는 나는 최근 들어서 본 사람 중에 그렇게 시종일관 웃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는 게 너무 좋다는. 네. 근데 아침에 그거를 한 10분 정도 그 사람이 추는 춤과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딱 보고 나오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맨날 들으시는 분은 얼마나 우울할까. 답답하고 화나고. 우리 좀 웃어야겠다 많이. 중간중간에 웃는 거 많이. 근데 우리가 별로 너무 또 웃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안 웃으면 또 비아냥 주체가 없어 보이니까 좀. 진지한 내용에 이렇게 너희끼리 좋아가지고 웃고 희닥거리고 있냐 뭐 그런. 우리 진짜 타고난 거시기가 있어. 거시기가 있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웃음을 주고 싶고 재미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제가 그 사람의 웃음에 전염이 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 그렇죠. 힘있고 막 즐겁고 막 이러니까. 그 외 프로그램에서도 가짜 웃음 나와도 사람이 네네. 가짜로 웃는 건지도 알면서 알면서도 따라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트콤이나 코미디 같은 거에 그냥 네네. 웃음을 그냥 기계 일부러 같은 거라도 넣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짜 웃음이라도 좀 넣을까요? 웃을 일이 없는 내용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우리 신세가 별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재밌게 해보시죠. 그냥. 어떻게 더 재밌게 하죠? 오늘 우리가 전할 내용은 정말 더 우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또 이렇게 나쁜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또 우리가 그 와중에 해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멍 때리지 않고 우리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방송은 사실은 미리 녹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 날 너무나 바빠요. 제가 수요일 날 정말 방송인으로 거듭납니다. 몇 개를 하시죠? 수요일에 한 3개? 수요일 날, 예. 3-4개 하시나요? 그러니까. 3-4개나 되세요? 네. 이번에는 특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 2개가 뉴스공장과 YTN 라디오를 녹음을 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라디오죠. 그다음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하고요. 그럼 저녁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혹시나 또 어디를 갈지도 몰라서 그러면 이제 4개가 되는데 수요일 날은 안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여기 아예 출근을 못 해요. 그래서 미리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데 보고서가 진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이 씨가 정리해 놓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해 그것은 며칠 후에 또 하겠습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궁금해 특집. 어반자카파의 궁금해도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뭐가 이렇게 궁금한지요? 궁금한 거야 많죠. 네. 네. 자, 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날은 회의가 있었어요. 어떤 회의였죠? 이날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날에. 이날 3일에.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 논의 자체를 막아야 된다 해서 이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열었던 거죠. 네. 일단은. 네.
탄력근로자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조합원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정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집회가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이 무력화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결국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10명 가까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마음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이 개약이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국회에서 뭐 전체 회의를 연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그게 또 되게 울렁거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몰려가야 돼. 여기서 통과되면 사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몰려가야 돼요. 그거는 몰려가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만 아니야. 다 어느 곳이든 자기와 관련된 사실 우리요 나와 관련된 법이 꼭 저는 시민단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어떤 법이 국회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게 진짜 난 정말 반대하는 법이야. 나한테 내 삶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닌 그렇죠.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 사실 민주노총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면 가서 항의도 하고 노동자라면 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갔어요. 갔더니만은 이제 안 만나준다. 국회에서 이제 항의 차원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막았어요. 네. 막으니까 이런 폭력이 이제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고 보면은 나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가지요. 맨날 그러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어요. 그러고 그냥 오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액션을 했나 봅니다. 또 이날 무산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요.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6개월도 지금 경사노위 아니 6개월이거든요. 확대를. 근데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은 6개월은 받을 수 없다라면서 1년으로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의문은 딱 이거였어요. 언론만 봐서는 민주노총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못할까?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우기기만 하고 찡찡거리고 막 똑같은 기계적인 말만 하고 맨날 그럴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 언론의 탓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민주노총하고 그렇게 친하고 민주노총이랑 맨날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민주노총 홈페이지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 주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민주노총의 무능은 언론이 너무 안 보여줘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언론은 민주노총이 말로 할 때는 그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까. 그걸 기울여 듣고 국민한테 전해준다면 언론이 평소에 민주노총의 주장을 잘 듣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억지인지 그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다면 민주노총도 억지를 안 부릴 텐데 상식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국민도 민주노총의 주장을 평소에 귀담아 들으면 좀 이건 좀 너무했어. 이건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텐데 왜 우리는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하고 항상 민주노총의 액션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을까? 뭘 어디 가면 집회를 했네 안 했네 왜 또 싸웠네 이런 것만 그들의 주장이 뭔지는 왜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장 역할을 언론이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노총이 이렇게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자꾸 말을 안 들어주면요. 점점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돼요. 예. 언론에 보도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이 어떤 강경한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돌이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배경에 이번에 있었던 탄력근로제 그리고 노동법 개약 이것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제대로 저는 이 보고서를 쓸 때 제이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민주노총의 주장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이 방송을 딱 들으면 탄력근로제가 우리한테 확대가 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딱 알려줘야 된다. 그거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궁금해지만은 알려주마야. 너에게 탄력근로제가 뭔지 확실히 알려주마. 그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번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모니터했는지 알려주세요. 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온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사실 거의 한 작년 6월 아니면 11월 이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성명 보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했던 뭐 기자회견이나 성명이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은 그 탄력근로제가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2월 19일부터 그다음에 앞서 계속 말한 국회와 몸싸움이 일어났던 그 다음 날인 4월 4일까지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대비해봐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라는 게 나는 단위기간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 머리가 아파요. 요즘 우리가 아니야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딱 안 들어와. 사기꾼 같은 말이야. 탄력근로제라는 말. 그렇죠.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까? 뭐든지 마치 뭐 녹색 뭐 그런 녹색 에너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이게 약간 사기꾼 같은 굉장히 탄력 좋잖아 우리.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탄력 있어야지 사람이. 네. 근데 이게 탄력으로 또 이렇게 한다니까 탄력 근로제가 도대체 뭔가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 탄력 근로제란 그 일정 기간 내에 그 노동 시간을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현행법상 그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최장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한 주는 굉장히 많이 일을 시키고 다른 주는 좀 일을 덜 시켜가지고 그 평균이 52시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맞춘다? 예컨대 한 주는 막 80시간씩 일 시켜. 말도 안 되지만 80시간 일 시키고 다음 주는 24시간 일 시켜요. 그럼 104시간이기 때문에 합치면 평균이 5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80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그 기간 내에서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주 혹은 3개월. 네. 3개월 그 평균이 사이에서. 52시간, 2주 평균이 52시간 이렇게. 네. 아 근데 3개월 평균 그렇게 하면 되게 빡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한 네. 1.5개월은 뭐 진짜 64시간씩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탄력 근로제를 그러니까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업종이. 그쵸. 왜냐면 우리는 일이 들어올 때 일이 물감이 많을 때는 확 일을 더 시키고 싶고 네. 일이 좀 없을 때는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재판이 있어가지고 막 집중해서 일해야 될 때는 막 집에 못 가게 하고 싶고 막 오랫동안 일하게 하고 싶고 일이 없을 때 괜히 출근해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네, 속이 집에 터지는 가라. 거야. 집에 가 그냥.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나는 이제 사용주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거든. 아, 참 나는 너무 사실 사용주거든. 사용자 마인드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예 저 사람 오늘 별로 일도 없는데 왜 저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저 좀 바쁠 때 좀 확 나와가지고 아니 밤새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 그런 마음을 이게 착 잘 담은 게 이 탄력 근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됩니다. 도입된 거예요, 3개월 동안.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탄력 근로제가 들어오기 전 우리의 노동 상황이 엄청 빡셌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었대요. 그렇죠? 네. 멕시코 다음으로 2052시간이래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또 2위입니다. 2015년부터 3년째 그 노래오인 자랑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독일 노동자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넉 달을 더 일하는 셈인데 임금은 독일의 70%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전체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많은데 독일 노동자와 비교하면 1년에 넉 달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44일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 노동시간과는 달리 평균 실질임금은 OECD 국가의 75% 수준에 그쳤습니다. 독일과 일본에 비교하면 각각 70%, 83% 정도만 받고 있었습니다. 과로 사회를 끝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52시간 노동제를 우리가 이제 시행하게 됐는데 그전엔 이거 68시간이었죠. 가지고 네네. 저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를 지금도 쳤죠, 오늘 난리. 날까지도 지금까지도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난리를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 이게 꼼수거든 일종의 이걸 그렇죠. 통해서 그거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52시간제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 근로제를 많이 해주면 52시간제가 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기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적용 대상자도 더 넓히고 이러면은 신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탄력 근로제를 반대하는 그 노동자의 입장을 조금 더 정리해 줍시다. 네. 일단 경사노위 합의안이 6개월로 일단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6개월로 확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3개월은 매주 한 64시간씩 일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뭐 좀 덜 일, 한 40시간 일하겠죠. 네. 근데 그 앞에 3개월은 어쩔 거냐는 거죠. 그러면 64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그 노동부에서도 고용부에서도 과로사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과로사 기준이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 일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대로라면 그렇게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주 평균 64시간씩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실상 과로사 허용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하루 13시간 뭐 그 정도 그 정도 일하게 되는 거죠. 일하게 근데 된다. 내가 요즘 과로사기. 그러니까요. 거의 내가 지금 그렇게 이거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요. 괜찮아, 난 나중에 노동자가 아니고 나중에 내심혈관 질환이 나오시면 사용자 마인드라서. 과로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슬프긴 하지만 네,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임금 삭감 우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 40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면 네. 그 연장 근로수당이라는 거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배? 네, 네. 근데 이 탄력 근로제 하에서는 평균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근 않는 거죠. 수당이나 응. 뭐 특근 이런 게 없어지네요. 그 수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그치. 수당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첫 주는 52시간 일을 하고 두 번째 주는 28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게 평균이 주 40시간이거든요. 그럼 앞에 첫 주에 52시간을 일했던 12시간분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이 40시간이니까. 난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야, 이거 하려고 이게 했구나. 꼼수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박시키고 돈 안 줘도 예. 되는 거예요. 난 또 뭔가 했네. 이게 사실은 되게 부담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 말해보자면 근로수당이 그 1.5배니까. 1.5배 주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 또 10시가 넘으면 밤 10시가 넘으면 2배 줘야 돼요. 그쵸. 예. 그런데 야근 수당을 하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사용자 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얼마나 대박이다. 필요하고. 네. 노동계는 우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연속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이론적으로 최장 64시간 연속 일하는 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주당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또한 그 산재 발생 위험률도 높이게 됩니다.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줄게 되는데 이 부분도 노동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면 석 달을 주 52시간 일해도 나머지 석 달 노동시간이 줄어 연장 근로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시급 10,000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탄력 근로제 6개월을 적용하면 탄력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임금이 7% 줄어든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똑같이 야근했어요. 그런데 좀 똑같이 야근했는데 일단 돈을 못 받아. 돈을 게다가 더 줄어들잖아요. 일이 없을 때는 좀 살짝 좀 쉬는 맛이 그런 맛으로 회사를 다니는 건데 일이 없을 때는 뭐 네네. 나오지 말래.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수당을 아예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손해라는 거죠. 불리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정말 기업가의 그 마인드로 딱 만들어진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또 이게 이제 해주세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이제 이 논의가 나온 것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너무 기니까 줄였고 근데 제기가 반발한 거죠. 왜 줄이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다. 음. 그래서 우리 하종강 교수님께서 칼럼을 한겨레다 쓰셨는데 음. OECD 평균이 1692시간이에요. 노동시간이.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2052시간이거든요.
아직 이거 논의할 때도 아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주 35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노동시간 적으니까 탄력근로제를 논의해도 되지만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벌써부터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느냐. 확실하게 시간을 줄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35시간 일하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배 아파 갑자기 배가 더 아프네. 왜 또 배가 아프세요? 배가 아픕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다음 대선에는 뭐 주 4일제 그럼 나올 수 있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 보고서에서 쓰려던 보고서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주 4일제를 주장을 하면 조선일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먼저 말해버리는 미친 거 아니느냐 말하면서 그 공약 그렇죠. 누가 내는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나와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탄력 근로제의 확대는요, 결국은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노동자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좋은 그리고 게 하나도 없어요. 집중적으로 그렇게 밤까지 막 늦게까지 일을 하면 사고 일어날 더 힘들어지고 높고 그런 걸 너무 열어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1년으로 늘리면 6개월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6개월 하다가 막 나가면 땡큐거든요. 또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또 6개월 그렇게 돌리고. 이럴 수도 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사노위에서 6개월로 이제 합의를 한 거죠. 네, 6개월로 이제 해놓고 일단은 해놨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제 사실은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이제 경사노위에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도 말이 많다. 네,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을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핵심 정책들이 노동계가 빠진 반쪽 대화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들러리만 쓰고 그렇죠.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 거고 차라리 그냥 밖에서 싸우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다 대해서 뭐라고 하면 또 왜 누구 편을 드냐 안 드냐 해서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을 제외한 상태에서 출범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경사노위가 2월 19일에 합의를 했어요. 네네. 합의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왔는데 계속 말하지만 6개월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뭐 근로일 사이에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과로사 위험이 있으니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임금 보정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기로 하고 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뭐 탄력 근로가 적용되는 노동 시간 단위를 일별이 아닌 주별로 완화한다는 내용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마저도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민주노총이 비판하는 걸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6개월 확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경사노위에서 이제 계속 노동계에서 반발하니까 그 일과 일 사이에 11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이거예요. 되게 뭐 실효적인지 의문이겠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이걸 안 지켜도 되게 단서 조항을 해놨어요. 우린 느낌 오잖아요. 이게 사용자 합의하면 할 수 있대요. 그럼 어느 사용주가 이걸 안 쓰겠습니까? 어느 근로자가 그 사용자의 그 요구에 반대를 할 수 있을까? 노조가 없다면. 그러니까 노조 있는 상업장에서는 그나마 좀 반대할 수 있잖아요. 못하겠다라고. 노조 있어도 어렵긴 하지만. 어영 노조 있는 데는 그러니까요. 또 뭐 이상할 거고. 네. 노조 없으면 야 여기다 서명해 하면은 거기서 어떤 노동자가 싫습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냥 서명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은 거의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왜 있어? 그러니까요. 그래 왜 만들어놨을까 이럴 싶을 정도로. 그다음에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그 민주노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냥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뭐 그게 뭐야? 기준이 뭐야? 어떻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네,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돼서 실제적인 강제력이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 과태료를 세게 때리든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번째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일별로 원래 그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52시간 이렇게 일별로 적용이 되던 걸 주별로 적용을 하도록.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별로 변경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경향신문 기사를 일단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측이 일별로 정해야 하는 노동 시간을 주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네. 기존에는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6시간 등 일별로 노동 시간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첫 주 60시간, 둘째 주 44시간 등으로 사측이 좀 더 재량껏 노동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월요일 10시간, 화요일 6시간을 정할 때 노동자들과 원래 합의를 해야 되지만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 일별 노동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사용자가 더 좋아진 거네. 그렇죠. 훨씬 사용자가 좋아졌네. 편해졌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주별 노동 시간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서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 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결국 그냥 사용자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언론이 사실은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네. 이 경사노위 합의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민주노총의 비판은 적절한 수위인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좀 너무하네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그러면 그때 2월 19일 날 이런 합의가 나왔는데 네. 그 이후의 보도 내용을 봅시다. 2월 20일자 네. 보도 어땠는지 짚어주세요. 일단은 그 전날 있었던 그 합의안 관련된 기사가 총 18건 정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매경이 4건, 한겨레, 중앙, 조선, 경향이 각 3건씩, 네.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각 한 건씩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민주노총이 전날 그 반대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인용해 갔는지,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지 요 부분을 이제 따져보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글자 수를 셌어요, 그냥. 네. 일단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네. 그랬더니 그 신문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 일단은 동아일보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논평은 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진 않았다.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44자, 중앙일보는 41자를 인용했지만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이제 한겨레 296자, 그다음에 경향신문 241자 이렇게 인용을 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근데 매일경제는 230자, 한국경제는 97자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인용 내용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네. 이 조선중화 같은 경우에는 근거는 생략을 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거는 얘기하지 않아. 대신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늘 그래요. 이번에도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쭉 말한 게 그 민주노총 논평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인용했냐면 민주노총은 합의 소식이 전해진 19일에도 명백한 계약이라며 총파업으로 분쇄하겠다고 전했다. 이 말만 나와요. 딱 했네. 분쇄하겠다만 딱 꽂히잖아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민주노총 또 저래. 또 분쇄해? 분쇄하겠네. 뭘 자꾸 분쇄한다는 거야. 약간 될 수밖에 없지 이런 않을까요? 표현은 이제 그만해야 돼. 뭘 그쵸? 자꾸 분쇄하고 박살내고 뭐. 안 돼. 우리가 못해 지금. 분쇄가 안 된다니까. 그럼 뭐야 돼? 지금 총파업으로 막겠다 뭐 이 정도로 순화해서. 이런 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정도 뭐 좋네. 여기 다음에 또 있어요. 네. 아무튼. 네. 민주노총은 항상 분쇄하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그분도 약간 총파업이라는 말이 최고의 무기인데 이제 요즘은 너무- 총파업을 가지고 놀리잖아요. 너무 많이 얘들이 써서. 지금. 아 그래요? 놀리고 있잖아. 총파업인데 왜 사람 그거밖에 안 나왔냐 이러면서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돼.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도 임금 보조는 불투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계약이라며 3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중앙일보보다는 조금 더 뭐 살이 붙긴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전해주진 않았다. 네네. 매일경제는 아예 전문을 거의 그 네. 본인 그 노조의 성명을 그대로 썼는데 탄력근로제 계약 야합을 산산히 분쇄하겠다라고 이렇게 노조 성명에 써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좀 재미있는 것은 이때 보도를 보니까 한국경제인데요. 한국경제는 꼴랑 한 건밖에 보도를 안 했어요. 이 한국경제 특이하지 않습니까? 경사노위 합의안을 한 건밖에 보도 안 하다니 경제진데. 저는 이거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너무 좋아하자니 성에 안 차고 경사노위 합의안이. 더 길어야 되는데. 성에 안 차. 재계는 반발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성에 안 차는 거죠. 6개월에서 뭐 하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또 그렇다고 조선일보처럼 막 두둥하면서 막 보도해 주자니
또 괜히 이제 괜히 그래. 좀 그런 거지. 나도 별로야. 나도 너만 별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도를 안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도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산산이 분쇄하겠다 이것만 열심히 보도가 됐어요. 잠깐 그것만 계속 남네. 약간 참 큰일 났네. 이것만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27일에 이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노동법률 단체가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어요. 네. 이들의 주장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합대를 반대한다. 이거 철회해라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 안 했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이렇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으면 기자들은 오지 않는다. 이날 아니 그때 뭐 김성태 의원 단식할 때요? 그때 막 난리 났었죠 그때 사실. 정연 단식을 하려도 무슨 거의 뭐. 근데 사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나름의 어떤 대표적인 노동 법률 단체들에서 거의 적극적으로 다 나선 거거든요. 이거 반대하려고. 네네. 이 정도면 이슈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경향신문만 딱 2건 보도하고 말았어요. 한겨레도 0건, 중앙, 조선, 동아, 매경, 한경 다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거 참 좀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저도 예전에 무슨 성미산 싸움 할 때 제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론 대책반이었거든 제가.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막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근데 진짜 누가 죽거나 다치기 전에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야. 네, 그냥 평범한 기자회견 오지 않습니다. 말로 할 때는 안 듣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는 절대 안 듣는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죠.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또 한 번 이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3월 6일 날 했거든요. 노동법 계약 저지 및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반 강행 저지, 총파업 총력 투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이건 그나마 보도를 한 곳은 좀 있네요. 근데 이것도 보도량 좀 봐주시죠. 이날 다음 날에 총 13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4건, 조선과 매경이 3건씩, 중앙과 한국경제, 경향신문이 1건씩, 한겨레는 또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잘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한겨레가 생각보다 노동 관련 보도가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오히려 경향신문이 그나마 꾸준하게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바로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런가? 민주노총하고. 그래서 아니 겸사겸사. 근데 너무 보도를 한겨레가 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친하다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상을 드린 강진구 기자, 이분이 노동 전문 기자잖아요. 근데 경향신문 이제 논설위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동 전문 기자가 있고 노동 문제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거 이거 굉장히 특히 진보 언론에서는 저는 노동 관련 기자는 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획기사를 만들어내서 전국에 지금 노동 관련된 쓸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다른 거에 이제 뭐 다들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다른 거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런 보도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파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게 좀 애매하잖아. 설명을 했다는 게 뭘까라고 애매하니까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냥 그들이 무슨 욕을 했다는 것만 말만 해줘도 근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만 해주면 백보 양보했어? 그러니까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말만 해주면이라고 그걸로 해도 동아일보는 한 번도 그런 게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안 나오고. 동아일보 4건이나 보도했는데 안 했어요? 중앙일보도 없고 그나마 경향 조선 그다음에 한국경제가 한 건씩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해 줬냐면 그러니까 경향신문에서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날 집회에서 뭐 자본과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 계약, 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계약 뭐 이런 걸 반대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구를 실었어요. 다 셋 다. 경향, 한경, 똑같이. 네네. 이거 가지고 이제 저는 설명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렇게 봐도 거의 얘기해주진 않았다.
네. 그렇죠. 왜 이게 근로시간이 줄었다 늘었다는 게 나쁜 건지에 대한 근거 설명은 없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굉장히 놀림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적게 나왔냐. 총파업이라는데 뭐 이러냐. 이게 무슨 총파업이냐 그러면서 아니 많이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욕하더니 이제 적게 모였다고 엄청 비아냥거렸습니다. 제목들도 가관이에요. 이제 조선일보는 민노총 100만 총파업이라더니 3,200명 모였다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동아일보는 사설이 조합원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이었습니다. 뻥파업. 사설로 냈어요 이거를. 장난 아니네. 네. 자, 이런 보도들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조선일보는 그 기사에서 전체의 1%도 참여하지 않은 실패한 파업으로 끝났다며 예고한 민노총의 파업 시간표는 첫 계획부터 차질이 빚게 됐다. 뭐 민노총 집행부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라면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네네. 중앙일보도 지난해 11월 9만여 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사실상 실패한 총파업으로 평가됐던 것에 비해서도 참여 인원이 턱없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만 했습니다. 네네. 동아일보도 뭐 뻥파업이라고 비판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저희도 사실은 그렇죠. 왜 이렇게 파업 참여자가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보도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무조건 제가 항상 이런 무조건 커버 치려고 하지도 말고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 들어보고 이게 좀 무리수를 둔 총파업이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면 그거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보도가 거의 이제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그게 좀 더 답답하다라는. 그러니까 양쪽 다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파업에 나선 이유도 짚어주고 그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비판만 너무 하고 있다라는 약간 이런 지적.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은 계속 탄력근로제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좀 더 세게 이제 그 관련된 행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3월 27일에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예, 요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했나 봐주세요. 계속 민주노총에서 긴박하게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이날 집회도 사실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3월 27일 날에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28일 날 보도를 살펴보면 총 6건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날 기사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사진 기사였어요. 6건 중에 5건이 사진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날도 사실 좀 격했거든요. 싸웠구만. 그래서 뭐 몸싸움도 있고 이것도 뭐 저기 경찰하고 좀 부딪히는 있는데 그걸 찍은 사진만 5건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기사 안에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해놨겠어요. 이 사람들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지 뭐가 불만인지 그런 건 당연히 담아놓지 않았다는 거죠. 사진 설명도 좀 있는데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참가자가 해당 경찰관의 방검복과 바지를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고 그 설명이 되어 있고 이날 시위 중 경찰의 머리를 때리고 설치된 플라스틱 방벽을 부순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 중 일어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참 이게 있잖아요. 그 신문 설명인데 신문 설명치고는 상당히 상세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진 설명인데 사진을 그렇게 딱 봐서는 못 알아들을까봐 엄청 지금 열심히 동영상이 아니에요. 네네 거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을 시도했다. 뭐 설치한 패스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 위주, 행동 위주의 설명만 남겼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3월 27일 이날이 또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4월 3일 그 사건 최고로 세게 부딪혔던 그 사건 이전에 이 사람들이 왜 기자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기자를 막 때리려 그러고 그랬을까? 물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와서 이렇게 들이대봤자 뭘 찍으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카메라가 와서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상황을 전해서 탄력근로자 반대 그 요구를 담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지금 내가 분노하고 화난 그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악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무 이 사람들도 많이 당해봤잖아요. 한두 번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기자들에 대해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월 1일 또 있어요. 또 민주노총이 또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충돌이 없었어요. 기자회견하고 끝났으니까 그 다음 날에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한 건, 한겨레가 사진 기사 한 건. 이렇게 보도를 했고 4월 2일 날에는 그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박용 그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하겠다고 네. 국회에 진입한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이때도 좀 격했거든요. 이게 그 노동자분들이 면담한다는데 또 못하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네. 뚫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자 그 다음 날엔 보도가 좀 나와요. 근데 이때도 5건이 보도가 됐는데 4건이 사진 기사였어요. 이때도 똑같이 노동자분들이 막 그 국회 그 게이트라고 하나요? 그걸 네. 넘는 장면만 딱 찍어가지고 넘고 있다. 왜 넘는지는 안 나와. 넘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네. 거죠.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일관적이지 않아요? 이 보도하는 태도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절대 보도하지 않고 일단 액션을 보여주면 그 장면만 액션만. 보여서 사진만 그쵸. 보도하고 사진 설명만 이 사람이 지금 검조물 침입죄로 연행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들만 강조를 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탄력 근로제가 시행이 되면 정확하게 이제 확대되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돈의 문제만 놓고 봤을 때도요, 사실 우리가 뭐 워라벨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 52시간제 때문에 임금이 보존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의 그 체계가 굉장히 시간의 수당에 많이 이렇게 그게 돼 있었어요, 여태까지. 기본급은 낮고 시간의 수당 높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퉁치면 이렇게 하면 전체 연봉이 나오는 이런 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하면은 사실 월급이 깎여요. 깎이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탄력 근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또 월급이 깎여요. 네. 이게 진짜 여러분 진짜 가만히 있을 리, 민주노총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쟤네 왜 폭력이야 난리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노동자라면 노동자로서 당연히 아셔야지 되는 문제고, 노동자가 아니어도 내가 노동을 하게 됐을 때, 내 자식이 노동을 하게 됐을 때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걸 꼭 뭐 어디까지 하자가 아니고 이게 협상이 잘 되려면은요, 국민들이 많이 알고 견제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당한다는 거죠. 모르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저쪽이라 하면 기업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법을. 이 법이 분명히 우리한테 해당되는, 우리 삶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기업자 측에서는 엄청나게 잘 대응해가지고 이것을 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그 노조라고 이제 뭐 전국 정말 민주노총이니까 그런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언론에서 너무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폭력 사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유감이고, 좀 더 일을 어떻게 좀 잘해보지라는 생각이. 저도 그 고민이 들어요. 네. 이제 좀 그런 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맨날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당하기만 하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답답하긴 한데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거는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가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니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를 보세요. 그러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휙 지나가 버려요. 지금 방송 보도들 보면은. 도대체 저 법을 왜 저렇게 설명을 안 해줘? 지금 여야가 그냥 뭐 이래저래 한데, 뭐 경사노위안으로 할까,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저 1년으로 할까 이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저는 그러면 민주노총 총파업 이런 거 민주노총 소속된 노동자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모두 나가서 그러니까 아예 총파업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탄력 근로제 반대 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모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번 한 달이 4월 임시국회가. 그래서 분명한 의견을 국회에 보여줘야 된다. 그들이 우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의견 전혀 지금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론에서도 기사나 리포트
그 짧게 치고 가는 뭐 그런 거 말고 네. 뭐 다큐멘터리나 그러니까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제 이제 좋은 보도 시상 저기 선정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좋은 보도에서 선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시사인에서 한번 봐봐. 어제 그 시사인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다고 봉우 씨가 후보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상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보도인데 정말 너무 당연한 보도인데 여기처럼 쉽게 잘 쓴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탄력근로제. 네,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딱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한 보도가 있었어요. 네, 시사인에 탄력근로제 합의가 모기에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거든요. 네. 네,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평가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거를 좀 찾아보세요. 네. 그게 언제쯤 3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네. 시사인. 네. 예. 저는 막 저런 거는 막 카드 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막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관련된 사안을 좀 많이 잘 알고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는 게 이 법안 만드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댓글은요. 목요일 날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찾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